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덧 또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의 시간이 왔네요. 이제 마지막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쉬시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규칙적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덕분에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는데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관세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좀 요동칩니다. 요동치고 있고 특히 미국장이 상당히 좀 힘들고 국장은 그나마 선방하는 것 같아요. 국장이 오히려 국장이 선방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작년에 워낙 죽 써가지고서 그러는지 하여튼 코스피하고 코스닥, 특히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지난주는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2600선을 훌쩍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커지는데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올해 들어서 지속하던 반도체 업종 그 순매도를 이제 멈춰요. 멈추고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을 했고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그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QT. 이 QT의 규모 축소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내 이제 호재가 이제 맞물리다 보니 코스피는 지난주 상승 랠리를 펼쳤고 한국그래서 보니까 지난주 3월 17일에서 2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6.77포인트죠. 76.77포인트 올라가지고 2643.13에 마감을 했고요. 이동안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이 3조 7083억 순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2조 7739억, 기관애들이 6891억 순매수 해가지고 증시의 상승을 주도를 한 거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관세 이슈에 대해서 경계의 심이 이제 부각될 전망이네요.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일주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다음 달 2일 날 이 부과될 상호 관세에 대해서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임박하다 보니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베센트 장관이 일부 국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점은 미국이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후반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고지가 늦어지다 보니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공매도 재개가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보고서 발표가 있고 상호 관세 부과 등의 일정이 겹치다 보니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죠. 나아가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이 공매도 재개 같은 단기 변수가 해소가 되면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관세부가 전후에도 증시는 학습 효과로 단기 조정 후에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가 고점을 지나면 미국의 감세안과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기 부양책 등 긍정적인 요인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주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반도체, 유통, 음식료, 증권, 제약, 바이오를 제시했고요.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있어요. 보니까 PER이 9.2배네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85배.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이고 평균 수준 10.2배만 회복해도
코스피는 2,900선 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은행, 보험,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등이 있고요. 이중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는 소외 업종이자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로 단기 트레이닝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언급을 합니다. 24일 날 보니까 미국 3월 제조업 PMI가 있고 서비스 PMI, 종업 PMI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3월 제조업 PMI 있고요. 일본 3월 제조업 PMI가 있네요. 25일에는 미국 1월 FHFA 주택가격지수,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3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26일 미국 2월 내구재 수주, 27일 미국 4분기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월 잠정 주택 매매가 있습니다. 28일 미국 2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일본 3월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네요. 그리고 28일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주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네요. 보니까 지표들 보니. 하여튼 뭐 금요일 날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아쉬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은 거의 4만여의 날이었어요. 4만여의 날. 선물 옵션도 동시 뭐 만기일이라다 보니까 골 때렸어요. 훅 빠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슬금슬금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플러스 됐습니다. 나스닥이 막판에 올라버렸어요. 막판에 치고 올라왔다는 게 아주 신기했고, 필라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빠졌어요. 0.94%나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빌빌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환율은 보니까 1465.5원이네요. 달러 1분은 149.32엔, 유가는 68.28달러. 일본 엔화는 981.2, 유로화는 1584.57, 중국 위안화 201.91입니다. 휘발유 1672.41, 그 금값은 3021.4달러, 국내 금값은 132,254.75원이네요. 미국 국채 10년물은 4.25입니다. 4.25. 아직까지도 좀 더 빠져야겠죠. 더 빠지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트럼프는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보니까 그 다우도 0.11, S&P 0.11, 나스닥 0.44, 러셀은 0.57 빠졌죠. 막판에 치고 올랐어요. 막판에. 갑자기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유연성을 보였어요. 유연성.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다 보니 막판에 튀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61,700원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잘하면 62,000원도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롱 포지션이다. 롱이다 롱.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7,000원인데 51,000원 가볍게 뚫어주고 한 52,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돌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롱이다. 숏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해요. 굿나잇.